네, 반갑습니다. 오늘 실험 설계 5주차예요. 통계 영역이 아마 오늘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기초 통계 부분 좀 계속 한다고 진도가 조금 밀렸는데 오늘을 좀 기점으로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자료 분석도 수업도 아니고 제가 언제까지 기초 통계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모르시는 거는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쪽부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부분은 자료 실험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거나 좀 고차원적인 통계, 또 제가 말하지 않은 더 자세한 부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 관련 자료가 참 많습니다. 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해드리는 부분은 아마 요 T테스트 아노바 정도 기초 통계랑 정도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요 부분 조금 할까 해요. 그리고 진도를 제가 지금 좀 보면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거, 근데 이제 내외적 타당도, 뭐 실험 설계, 팩토리얼, 뭐 그런 쪽 준실험 설계, 뭐 미싱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야지 얼추 한 학기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때문에 오늘 이 기초 통계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그러니까 뭐 오늘 아마 뭐 카이스케어나 상관 분석, 뭐 리그레션, 뭐 이런 영역은 제 수업의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량 계열 수업이 있죠. 그쪽 수업에서 더 들어주시던가,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아니면 탁과에서도 자료 분석량 계열 수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수업이 되게 많으니까 그 수업을 좀 들으시고 보충을 하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실제 제 수업에서는 그런 통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뭐 보충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위해서는 뭐 그쪽 계열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노바에서 끝낼 예정입니다. 잠깐. 이제 아노바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T테스트를 좀 했어요. T테스트를 했는데, 아노바 그 T테스트 하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멀티플 T테스트가 세 집단이 있으면, 뭐 세 집단 뭐가 있을까?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1, 2, 3학년 했을 때 그걸 두 번 T테스트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게 과대평가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테스트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아노바예요. 분상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 따가지고 아노바 이렇게 만들었어요. A-N-O-B-A 아노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 보통 학교에서는 아노바라고 많이 하죠. 예, 그게 훨씬 편하니까. 여기 아노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집단.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집단이 2개면 T테스트나 아노바나 결과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노바는 반드시 3집단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아노바로 두 집단 해도 됩니다. 근데 비효율적이니까 T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집단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A 집단이라고 합시다. A 집단에 이제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뭐 1점, 2점, 3점, 4점, 4점, 5점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는 6, 7, 8, 9, 1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평균을 보면 얼마겠어요? 뭐 당연히 얘는 중간에 있는 게 3이, 아니보다 아니고 3이 평균이고,
얘는 중간에 있는 8이 평균이죠. 그럼 평균 8, 평균 3. 여기까지 쉽죠? 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합니다. 3과 8이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얼마겠어요? 3과 얘는 3이고 얘는 그러니까 이 전체 평균은 얼마일까요? 전체 평균 1부터 10까지의 평균이요. 뭐 이런 걸 심심하면 이런 거 좀 해볼까? 네. 지난 계산기 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얼마까지 있냐? 10 예, 1 0 그죠? 51이고 나누기 뭐예요? 평균이 10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평균 맞나? 네, 이렇게 나오겠죠? 뭐 어쨌든 평균이라는 게 뭔가 좀 실수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뭘 실수했지? 5, 10 뭐 맞겠네. 뭐 어쨌든 이렇게 이 전체의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전체의 평균 이 전체의 평균 얘와 평균 나오고 이 집단 간의 평균도 나뉘겠죠. 그죠? 아까 내가 뭔가 잘못했지. 55에요. 55 아까 51이 아니라 뭐가 빠졌나봐. 그죠? 55에요. 1, 2, 3, 4 내가 뭔가 찝혀가지고 다시 계산해보니까 55에요. 55 나누기 10은 5.5죠. 예, 죄송합니다. 잠이 덜 깼나봐요. 그러니까 얘 전체의 평균은 5.5죠. 예. 그리고 얘 각각의 평균은 3과 8이에요. 3과 8이죠. 3과 8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평균과 부분 각 집단의 평균이 나눠지니까 총 3개의 평균이 나오겠죠. 5.5, 3, 5.5, 그리고 8. 요 3가지 평균이 나옵니다. 분산은 요 3가지를 갖고 주로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하나는 집단 내 분산.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 퍼져 있는 죠.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정도. 집단 내. 그럼 이거를 하나의 집단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하나의 집단으로. 안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될까? 이렇게 그리면 되나? 안 해. 귀찮아. 집단에, 요라는 집단 안에 여기 평균이 있으면 요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집단 간, 이런 집단이 A 집단, 이렇게 B 집단 있으면 요렇게 퍼져 있고, 이렇게 퍼져 있겠죠? 그럼 아까 얘는 얼마였어요? 보면 얼마였냐? 3, 8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퍼져 있는 평균을 얘가 3이고 얘가 8이면 3으로부터 퍼져 있는 8로부터 퍼져 있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와 이 집단 간에도 이 정도로 이 평균이 있으면 이 평균이 5.5였잖아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 그리고 이것을 전체 분산이라고 하죠. 전체 분산. 집단 간 분산, 집단 내 분산, 집단 간 분산, 전체 분산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런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 within 요 안에서 일어나는 분산, 요 안에서 B 집단 안에 일어나는 분산, A 집단, B 집단 안에 분산, 그 집단 간에 요 집단 간에 일어나는 분산, 그리고 전체의 분산. 그죠? 이해 안 되시나? 그러니까 요런 1부터 5까지 요 사이의 분산, 요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단이 5에서 6에서부터 10까지 요 안의 것을 차이나는 분산, 이걸 B라고 하고, 그리고 얘 평균, 그죠? 여기 아까 8이었잖아? 그 얘 평균 3. 3과 5 사이,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나는 C, 이 5만큼 차이나는 분산. 또 있잖아요. 여기 10부터 1까지 전체 10만큼 차이나는 분산만큼 D.
10만큼 차이는 분산이. 이 분산이 총 4개가 나온다고요. 집단 2개만 하더라도. 집단 3개면 더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 분산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산 분석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곱하기 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얘가 얼마 전체 분산이에요. 전체 분산 약간 전체가 얼마였죠? 5.5였잖아. 그쵸? 5.5였잖아. 1부터 10까지의 평균이 5.5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1, 2, 3, 4, 5, 6, 7, 8, 9 땡이면 그럼 1에서 5.5 빼주고 제곱하고 2에서 5.5 빼 왜 제곱하냐? 생각해봐. 1에서 5.5 빼면 마이너스 4.5잖아요.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5.5예요. 그럼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5잖아요. 근데 여기서 6이잖아요. 얘가 6 빼기 5.5 해봐요. 그러면 여기다 여기 1에서 9라고 생각해보세요. 1 빼기 9 빼기 5.5면 그냥 4.5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4.5. 그러면 4.5 더하기 마이너스 4.5 더하기 플러스 4.5 해봐야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다 해버리면 0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제곱이 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다 더해버리면 그냥 무조건 빵이에요. 언제나 빵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밑에서 거 이렇게 빼고 위로 거 이렇게 평균 다 빼버리면 그냥 다 빵이잖아요. 그죠? 그쵸? 맞죠? 제가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위로 빼나 아래를 빼나 다 빵 나오기 때문에 이 빵을 없애주려고 제곱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회귀 분석 같은 거 보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까지 평균을 기준으로 2고 평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면 이거 합쳐버리면 빵이에요. 요까지 빵이죠. 항상 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2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빵 안 만들어주려고 곱해버리면 제곱해주면 4 제곱해주면 4 합이 16이 되는 거죠.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선을 이상하게 리그레션 선을 뭐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여기 점이 뭐 1이고 뭐 여기는 뭐 6 나온다. 그치? 그러면 1 제곱하면 1이고 66 하면 36 합이 37이 되잖아. 예. 그럼 이 37보다 16이 작으니까 작은 거 선택한다고. 이게 회계가 말하는 최소 자승 기법 OLS Ordinal Least Scale 이가 이런 그런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예. 이건 회계 시간에 안 하니까 나중에 자료 분석론 시간에 다시 들으세요. 비슷해요. 보통 이게 통계에서 스케어 해주는 거는 궁극적으로 영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꼼꼼히 영상 몇 번 돌려보시고 이해해보세요. 영 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A, B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이니까 집단 간에 이 평균을 3으로 놔두고 1 빼기 3 제곱 쭉쭉 하면 10 나오고 얘도 10 나오고 똑같이 얘도 10이 나왔어요. 10이 나왔어요. 항상 두 집단이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금은 6, 7, 8, 9인데 얘가 뭐 9, 10, 뭐 100, 뭐 200 그러면 여기 이 B집단은 엄청 크게 나오겠죠. 이게 그죠? 엄청 크게 나오겠죠. 지금은 이게 그 분산 분석 기본 한다고 A 집단, B 집단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10 해서 within 그러니까 집단 내 이 집단 내 차이 A요 집단과 B 집단의 이 집단 내의 차이를 A를 이렇게 B를 합치니까 20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더 큰 집단, 이만큼 큰 집단이면 이게 뭐 100도 나올 수 있고 이게 1000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위린이 20이 아니라 뭐 이게 얘가 100이면 110이 나오거나 혹은 1010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걸 동일하게 만들어서 10, 20 나오는 거지 언제나 두 집단이 같은 건 아니에요. 몇 번 다시 강조합니다.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위린은 각각 다르게 나오지만 어쨌든 위린 그러니까 집단 내 차이는 이 두 가지 각각의 집단을 합친 거예요. 이게 만약 세 집단이면 세 번째 집단의 차이도 합치겠죠. 그리고 between 집단 간 차이. 집단 간의 차이는 아까 평균이 5.5였는데 요 차이 요 빼주고 8이니까 요거 빼주고 합치면 62.5 나와요. 보면 집단과 집단 외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뭐
잘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집단 내보다 집단 간 차이가 좀 더 크게 나오는 게 어떤 분산 분석에서 유의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집단 내 차이와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면 집단 간 차이가 클 확률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 그쵸? 영화에 대한 선호도라고 치자. 여성 집단 안에서의 영화 선호도를 봐요. 이 차이가 클까? 그러니까 보통 같은 성 안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차이, 그러니까 뭐 로맨스 영화나 코미디 영화나 뭐 이런 영화를 있을 때 보통 한 성 안에서 그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성도 남성 집단 안에서도 이 차이는 안 클 건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굉장히 큰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보다 액션 영화를 좋아할 확률이 높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영화를 코미디 영화를 더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여성 안에서는 그 차이가 안 크다는 거죠. 존재는 발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느끼잖아. 남성 동성 안에서의 느끼는 차이보다 이성 간에 느끼는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예. 티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논리가. 어쨌든 요러한 차이를 봤을 때 집단 내 차이보다 집단 간 차이가 훨씬 큰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럼 전체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집단 내 차이와 집단 간의 차이를 합치면 그냥 뭐 당연히 82.5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게 산수예요. 전체의 이만큼 차이 난다. 다시 말해서 이 분산이라는 건 전체의 분산이라는 것은 집단이 있으면 이 집단 내의 차이와 집단 내의 차이를 합치고 그 집단과 집단 사이의 집단 간의 차이, 집단 내의 차이는 집단의 수만큼 나와요. 이게 세 집단이면 집단 내 3이 나오고 네 집단이면 집단 내 네 번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집단 내를 다 합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집단 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 분석이란 건 집단 내의 전체 차이와 집단 간 전체 차이를 합치면 전체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분산 나중에 F 분포 좀 볼 건데 이 분포라는 것을 이 F 분포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뭐 어쨌든 F 분포도 n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똑같이 정상 분포를 이렇게 따라가요. 이게 대부분 모수 통계 분포는 거의 이 정상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지금 F 분포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차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뒤에 나와요. n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이 F라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F 분포라는 F 확률인데 이 F 확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단 내분의 집단 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볼까? 이걸 계산해 보면 진짜 쉬워요. 뭐 다 산수라니까. 62.5와 20이잖아요. 그러면 집단 간이 얼마예요? 다시 집단 간이 얼마일까? 집단 간이 비트윈이니까 62.5죠? 그럼 62.5 그 다음에 나누기 집단 내 20은 하면 3.125 나오죠. 이게 F 값이에요. 이게 3.125라고. 이게 좀 뭔지 나중에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n수, 그러니까 df죠. 그러니까 n수에서 3.125 정도 나오면 통계적으로 유예해요. 보통 요 정도면 한 2점 얼마가 기각 넘어가는 0인데 3점 얼마 정도 나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봅시다. 자, F 분포의 특징은 그냥 내먹게 두 집단의 분산의 비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내 분산과 집단 간의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자유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모르셔도 되고, 이런 분포,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조금 더 예쁘게. 요런 모양을 가져요. 요런, 보통 이제 F 분포는 요런 모양을 가져요. 그리고 F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이게 그렇게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이게 여러분 개념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집단 간의 어떤 차이나 요런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얘가 항상 이쪽 영역으로는 이렇게 못 만들어져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통전 던졌을 때 1, 0밖에 안 나오잖아. 통전 던졌을 때 1, 0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이런 F라는 확률도 F 값이라는 확률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본적인 확률을 가지는데, 이게 n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n수가 점점점 늘어날 때, n수가 점점점 늘어날 때 이 정도쯤 되었을 때 보면 df 두 개가 집단 내 집단 간의 차이가 100개 정도 되면 우리가 많이 보던 분포로 변해하고 있죠. 예, 이렇게 변화해요. 예, 그래서 아까 2.87 정도가 아마 그때 요 3과 그 36 집단 내 집단 간에 집단 간 집단 내겠죠? 집단 간과 집단 내의 어떤 분포에서의 기강량이 2.87인데, 아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지? 2겠지? 2 9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DF가 2구 맞을 거예요. 2구일 때 뭐 그 통계책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모르시면 다시 말하지만 분석 통계 강의를 좀 들으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이 많으실 거고, 자료 분석 노는 시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 뭐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했던 거 다 쭉쭉쭉 해놓고 했던 말 그냥 다시 또 복잡하게 써놨어요.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적어놨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고, 그러니까 분산분석의 가정은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히 정규 분포를 떼야 되고, 모집단이 등분산성을 떼야 된다. 이게 분산이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정이에요. 그리고 뭐 독립성의 가정 뭐 이런 게 있고, 일일이 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제 1원 배치 분산과 2원 배치 분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약간 그때 예전에 첫 시간에 말했던 거 독립과 종속, X 기억나죠? X와 Y의 관계에서 얘는 독립이 한 개 있다는 뜻이고, 얘는 독립 변수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독립 변수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독립 변수 한 개, 두 개가 영향을 미친다. 즉 그때는 라면과 살만의 관계 이야기했는데, 얘는 라면 플러스 뭐지 튀김, 튀김이 나의 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당연히 라면하고 튀김의 관계에서 이런 것도 나오겠죠. 라면 곱하기 튀김의 상호작용항도 세 번째, 이 상호작용 이거 X3라고 세 번째도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원 배치 분산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빨리 넘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1원 배치 분석은 도시 간의 차이 하나죠. 도시 크기 차이 하나죠. 도시라는, 여기는 도시의 크기라는 하나지만 여기는 부모의 학력, 소득 수준 X1, X2가 학업 성취도 Y에 미친다. 뭐 이런 거. 다운 배치 분산은 있는데 이런 거는 3개 이상 뭐 이렇게 4개는데 안 할게요. 실제 실험에서도 이거 잘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영역에서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모형에서는 써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고 연구를 안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에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사실 다운 배치 분산을 쓰는 연구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막 이렇게 3-4가지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거 쓸 바에는 그냥 리그레션 계열이나 이런 거 쓰는 게 더 편하니까 잘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 사후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제 집단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집단 간의 차이 A, B, C, 뭐 라면, 순대, 튀김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이 찐 거는 살이 쪘어. 알겠어요. 집단 간의 어떤 이
집단의 어떤 차이는 알겠어요. 이거 각각 먹었을 때 찌는 살의 차이는 알겠는데, 근데 사실 얘와 얘 때문인지 아니면 얘와 얘 때문인지 얘와 얘 때문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게 분해해 주는 거예요. 사후 분석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분해해 주는 거다. 더 정교하게. 그래서 사후 분석 종류가 많아요. 셰페도 있고, 터키도 있고, LSD도 있고, 봄페르니도 있고, 있는데, LSD는 잘 안 써요, 요즘. 이게 너무 쉽게 검증력이 낮아가지고, 이게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이 봄페론이나 터키, 뭐 셰페, 요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사실 여러 가지 단어 보고 하는 게 좀 좋아요. 나중에 SPSS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분산 분석을 좀 봤어요. 분산 분석을 쭉 한번 봤는데, 뭐 이론 분석이든 이원 분산이든 뭐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분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내 그 샘플들이 퍼져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퍼져 있냐. 예, 얼마나 어떤 평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애들이 얼마나 퍼져 있냐. 그리고 이 퍼져 있는 것이 이 집단과 이 집단 혹은 C 집단, 보통 이제 세 집단을 많이 쓰니까 각각의 이 퍼져 있는 정도라는 거겠죠. 각각의 이 퍼져 있는 정도고, 그리고 이 집단 간에도 이렇게 퍼져 있을 거고, 이렇게 퍼져 있을 거고, 이렇게 퍼져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전체도 이렇게 퍼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위딘이죠. 위딘 아니다 반대다 비트윈 분의 위딘인데, 이 집단 간에 이 집단 간에 이걸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 간에 이 집단 내의 차이 분의 이 집단, 보통 집단 간이 좀 더 높으니까 집단 내부 대 집단 간의 이 차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차이가 있냐, 이것이 진짜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차이라는 것이 정말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슈퍼 빅데이터라서 전체를 다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실험 설계도 그렇건 조사 설계도 그렇건 단위가 뭐 전체를 다 모집단을 다 한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게 정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집단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 통계를 하는 거고, 추론 통계니까 이렇게 기각을 이거 통계를 갖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완벽한 모수 통계다. 그러면 필요가 없죠. 완벽한 모수를 다 하는 기술 통계라면 그냥 이런 추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려고 하니 이러한 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러한 확률 안에서 충분히 차이가 있을 거다. 충분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충분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다. 이 정도는 차이 안 나. 이 정도는 차이 안 나. 그렇지만 이 정도 되든 이 정도가 되든 이 정도 수준이면 확률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아유, 벌써 또 30분 이상을 또 떠들었네. 이제 또 통계해야 되는데. 자, 다시 원 상태로 갈게요. 이제 요거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계산기도 딱 줬고, 자, 또 데이터 열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데이터를 열었고, 우리가 집단을 이제 새 집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새 집단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집단 3개가 있는 게 뭘까. 사실 저도 잘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좀 보다가 이런 것 조금 해볼까 해요. 이렇게 보면, 좀 내려가 보시면, B1쯤 가면, 여기, 평소에 건강 상태를 열어보면, 이렇게 건강한 편, 매우 건강한 편, 보통, 요거를 집단을 3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집단을 한번 3개를 만들어 볼까 해요.
B1 문항이에요. B1 문항.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화면 좀 키우겠습니다. B1을 한번 만들어 보죠. 항상 명령문 열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명령문 있어야지. 그냥 SPSS에서 여기서 변수 새로운 뭐 코딩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다른 변수로 코딩해도 되고,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명령문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뭐 하나 정도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C 해서 제가 주관적 건강 상태 3집단 이렇게 뭐 해놓고 컨트롤 V에서 아까 B1이었죠? 네, Alt 탭 해보면 이게 B1이었어요. 다시 Alt 탭 그래서 B1을 쳐도 돼요. 쳐도 되고 여기 설문지를 보시면 여기 1, 2, 3, 4, 5가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건강한 집단을 예를 들어서 1을 1로 만들고 2도 1로 만들게요. 그리고 3은 3으로 그대로 놔두고 3은 3으로 그대로 놔두고 3집단 만들려고 하니까 4, 5를 3을 2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4를 3으로 만들고 5도 3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만 이게 다 지우고 이렇게 제가 이거 건강 3집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건강 3집단. 자,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변수 다른 이름으로 한번 코딩 변경을 눌러보세요. 제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고 B1이 여기 있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 건강 3집단 뭐 클릭 했으니까 클릭 버전으로 변경하고 기존값 바꿀게요. 자,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근데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범위로 가셔서 1부터 2까지 다 1이잖아? 그럼 1부터 2까지를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은 2로, 다시 범위를 4에부터 5는 3으로. 그 다음, 뭐, 시스템 배치 값을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놔둬도 돼요. 계속 붙여넣기. 바로 지우고, 이렇게 놔둡니다. 예. 똑같이 만들면 돼요. 예. 이거 뭐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해보고 다시 빈도 분석 가서 통계량, 평균, 외도, 첨도, 표준화 뭐 탁탁탁 클릭하세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돌려볼게요. 똑같죠? 예.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이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Alt 탭 눌러서 다시 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클릭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만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와서 제일 밑에 가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거를 얘는 안 쓸 거예요. 클릭한 거는 그냥 얘를 왼쪽 클릭 누르셔서 이렇게 쭉 위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좀 올려볼까? 그럼 이렇게 좀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넓혀주시고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하고, 자, 저는 이제 드디어 이 3집단을 만들었습니다. 3집단. 그래서 하나 해봅시다. 1집 이게 해서 기준값 1이 뭐였지? 기준값 1이 건강 집단. 그 다음에 2는 뭐다? 보통 집단. 3은 뭐다? 뭐 건강하지 않은 집단. 뭐 이렇게 지을까? 건강 보통 반대말이 뭐죠?
아픈 집단? 아프지는 않죠. 아까 코딩 보기다 뭐라고 적어놨지? 나쁘구나. 나쁜 집단이구나. 건강 나쁜 집단 이렇게 해놨구나. 나쁜 건강 집단 이렇게 할게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다시 내가 이렇게 빼고 요 얘만 놔두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때 1, 2, 3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얘를 서열척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명목척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1, 2, 3을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편해요. 그냥 30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이 순서로 서열로 만든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얼추 보면 뭐 퍼센테이지가 20%, 30%, 40% 딱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거의 정상부 아주 명확하게 뜰 거고 외도 첨도도 그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0.4, 1.3 예뻐요. 괜찮게 나왔어요. 자, 다시 데이터로 갈게요. 데이터로 갔을 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냐?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건강 3집단을 해서 컨트롤 C 해서 다시 여기 샘플로 오셔가지고 케이스 선택으로 한번 가봅시다. 미싱 처리, 미싱 처리 여기로 한번 다시 컨트롤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쭉 썼지만 쓸게 이제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트 탭에서 할거 요거 쓸 변수는 성별이랑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소득 자연 로그 변환치 한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땡겨 놓을게요. 요거랑 젠더 좀 밑에 놔둘까? 안 쓸 건데. 그 다음에 성별 요거 쓸 거고 요거 쓸 거고 요거 쓸 거고 삶의 만족도 함수로 만든 거. 요거 좀 써볼게요. 땡겨서. 자, 요거 4개 쓸 거예요. 하나, 둘, 이번 연구에 요번 시간에선 요거 4개 쓸 겁니다. 하나 더 할까? 모르겠네. 안 쓸 거예요. 어쨌든. 자, 요거를 이렇게 땡겨서서 좌클릭으로 SBS 주로 좌클릭만 써요. 클릭 잘 많이 안 써요. 이게 이렇게 쭉 땡기셔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게 미싱 영역에서 찍어도 돼요. 딱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붙여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이걸 미싱 처리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럼 컨트롤 X라든 저는 컨트롤 X를 해서 요 앞에 있던 요거를 다 지우세요. 그냥 컨트롤 V 하고 또 이걸 또 여기까지 또 다 지우고 또 V 하고 그래서 미싱 처리. 빨간 것도 없어요. 다 돌아갈 겁니다. 미싱 처리랑 케이스는 한 세트예요. 항상 미싱 처리랑 케이스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요걸 처리한 다음에 바로 누르셔야지 케이스가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드래그해서 클릭하면 제대로 돌아갔죠? Alt 탭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다시 케이스를 때려버리면 쭉 케이스 잡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건강 3집단, 성별, 소득, 삶의 만족 저번에 만들었던 요거에 어떤 시스템 미싱이든 어떤 미싱이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빈도 분석을 가서 아까 만든 거 성별, 소득 요거 요 4개 쓸 테니까 확인 눌러 보시면 천사네. 천사예요. 천사. 그림 한번 그리고 싶었어요. 천사 보통 뭘 들고 있지? 천사? 십자가 들고 있나? 여기 천사 맞나? 난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됐어. 제가 천사면 천사죠, 억울하시면 여러분이 그리세요. 자, 천사예요. 얼추 보면,
여기 성별 딱 보면 평균 50, 그러니까 남성이 57%라는 뜻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또 남성 57%.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건강 집단이 10%, 이게 10% 정도는 좀 돼야지 검증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제가 좀 이따 검증력 이야기 좀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소득도 있고. 자, 그럼 제가 이제 가설을 한번 만들어 봐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은 다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연구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은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1, 2, 3번을 맞춰놓은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다. 혹은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삶의 만족이 높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성 노인일수록 남성 노인보다 삶의 만족이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잠깐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분석을 하겠어요. 당연히 얘는 그냥 t-테스트 하면 됩니다. 독립 t-테스트라고, 이 3집단이니까 얘를 t-테스트 2번을 하면 안 되고 얘는 뭐 쓴다? 당연히 ANOVA를 써요. ANOVA를 씁니다. ANOVA를 써요. ANOVA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ANOVA를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 그냥 실험을 좀 여러가지 해볼게요. 다양한 실험들. 자, 분석하셔서, 분석해서 여기 그 전에 먼저 이 하기 전에 이제 소득하고 요 삶의 만족이 여기서는 이제 외도 첨도가 있으니까 뭐 얼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 그때 봤었던 것처럼 데이터 탐색에서 이게 소득 자연 이거랑 이 두 개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표도 한번 해보고 해보자. 뭐 확인 때려버리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calculating 한다고 쭉쭉쭉쭉쭉 하게 되면 탐색 쭉쭉쭉 나왔을 때 이게 소득이랑 삶의 만족, 종속 변수 이렇게 쭉 보고, 정규성 변수 여기도 봐. 여기도 막 좀 유의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정규성을 안 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갖고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다 날려야 돼. 이거 다 날려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득도 마찬가지고 날려야 되는데 여기 좀 떨어져 있죠. 막 날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다. 진짜 데이터를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때 참 내가 그때 이 소득 만질 때 어디지? D6이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0으로 고쳤잖아요. 이거 50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제가 그때 0으로 고쳐 놨었는데 0이 아니고 50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고쳐 놨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어쨌든 이 탐색을 제가 안 하려고 하고 외도 첨도만 보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거 해가지고 이거를 끊어내거나 하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평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그때 했던 것처럼, 이 표본이 아니라 독립표본을 하죠. 독립표본을 해서 성별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1과 0 남녀, 그 다음에 삶의 만족, 그 다음에 소득을 같이 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확인을 딱 눌러 주시면 이렇게 딱 나와요. 딱 나와서 평균이 한 0.6 정도 차이 나고, 여기도 한
좀 차이 나네요. 한 3점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러면 여기가 유의하다 그러면 뭐 봐야 된다? 위에 거 보면 안 되고 밑에 거 봐야 된다고 했죠. 등분산 검증이 깨졌기 때문에 아래 걸 보시고 여전히 유의하다. 그러면 이 뜻은 뭐다? 남녀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남자가 더 소득이 높죠. 남자가 여성 노인보다 소득이 높다. 그리고 삶의 만족은 똑같이 유의하잖아요. 0.05보다 이하니까 밑에 거 보시고 또 유의하네. 근데 이때는 남자가 삶의 만족이 더 높아요. 남성이 더 높네요. 삶의 만족이. 삶의 만족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아마 왜 그런가 싶어서 유추를 해보면 소득과 이게 만족인가 했을 때 아마 소득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아서 이 소득 영향이 삶의 만족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그쵸? 만약에 소득이 동일한 대상을 갖고 있었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아노바를 한번 봅시다. 아노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냐면 아노바는 두 군데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여기도 1원 배치 분석이 있죠. 예, 이것도 아노바고요. 여기서 가면 여기도 일별량 다변량인데 이면 이 두 분은 여러분 잘 안 쓰고 여기도 아노바예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규집단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성별로 갖고 아노바를 해볼게요. 성별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소득이랑 삶의 만족을 여기 넣고 자 사후 분석 아까 했었죠. 사후 분석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집단 두 집단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 분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죠. 본페르니, 뭐 터키, 셰페 뭐 이런 거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분산을 뭐 하지 않는데 똑같이 등분산도 여기다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뭐 눌러볼 건 다 눌러볼게요. 할게요. 이 정도까지 확인. 자 떴어요. 자 봐요. 그러면 집단이 둘 이하이므로 사후 검증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집단이 두 개면 사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집단이 뭐 세 개가 있어야지 되지. 집단 두 개면 사후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술 통계에서 쭉 보여줘요. 여기서 표준 편차, 뭐 상한, 하한 있고 고정 효과, 별량 효과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안 할게요. 네. 이게 무슨 다시 말하지만 이 수업은 그거 뭐냐 자료 분석도 수업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게 되면 또 엄청 오랜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요. 자, 여기서 먼저 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동질성 검증을 해요. 여기도 보면 소득과 만족의 어떤 동질성 검증을 하는데 쭉쭉쭉쭉 하다 보면 얘도 유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분산이 어느 정도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레벨 통계량 원래 하는 이걸 트리트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서 할게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동질성 검증이 깨지고 했을 때 뭐 이것저것 했을 때 아까 집단 내 집단과 뭐 있죠. 다 똑같은 아까 했던 그 수치가 똑같아요. 이랬을 때 평균 제곱 나오고 F값 140 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자유도 보이잖아. 1, 1000이 그러니까 집단 간 자유도는 집단 간 자유가 왜 1이에요? 집단이 두 집단밖에 없으니까 남, 여 밖에 없잖아요. 집단이 두 집단이면 항상 m-1로 가거든요. 자유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그냥 m-1이라고 그냥 외우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두 개니까 -1 하니까 집단이 하나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04명이었잖아요. 샘플이 1004명인데 이게 지금 집단 내로 봤을 때는 1002명이 되는 거죠. 왜? 집단을 뺐으니까.
집단 두 개를 뺐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전체에서는 1003이 돼요. 1004에서 다시 마이너스 1을 빼서 1003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자유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자유도라는 개념은 아까 그 고정된 수와 변화되는 수의 개념이에요. 자유도라는 것은 통계하면 맨날 자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것만 설명할게요. 집단 간이 두 개에서 하나를 빼서 한 개가 됐을 때 자유도가 하나라는 뜻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집단 두 개에서 한 개의 값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집단이 3개였으면 3 빼기 1로 가가지고 2가 되었을 거예요. 한 개의 값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것을 추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egree of freedom, 추정 가능한 양이에요. 추정 가능한 양. 마찬가지로 1004명에서 샘플 1004개에서 여기 보면 집단 4잖아. 집단이 1004명인데 1004개에서 집단 2개 값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나머지를 추정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자유도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값은 F값 140.43에서 이건 F값 108.53 유효하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어디냐 했어. 어디지? 저기 였나네? 여기죠? 여기가 똑같이 한번 해봐요. 얼마 나왔어요? 똑같이 유의하죠. 물론 F값, 여기서 말하는 T값은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T값과 이 F값은 좀 달라요. 그러나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기본적으로. 예.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1000이 똑같죠? 집단 4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집단을 가지고 할 때 F를 하든 그러니까 아노바를 하든 T테스트를 하든 결과는 같아요.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통계치는 달라도. 그러니 굳이 아노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집단을 한번 해봅시다. 집단 3개를 갖고 한번 해봐요.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얘를 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3집단을 이렇게 넣고 돌려보면 뭐가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엄청 길게 나오죠. 아까보다 왜 3집단이니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해요. 똑같이 기술통계 점수가 쭉쭉쭉 나와요. 3집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등분상 검정을 했을 때 여전히 어떤 것은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등분상 검정이 안 유효하잖아요. 이거는 등분상 검정이 됐다는 거예요. 고르다고. 근데 소득 같은 경우는 여전히 등분상 검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아노바 결과를 봤을 때 둘 다 44 유의해요. 근데 자, 유의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알겠어. 유의하게 알겠어. 이게 세 집단 분석 건강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이게 완전 건강한 사람과 보통인 사람과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얘와 얘 차인가? 아니면 얘와 얘 차인가? 아니면 얘와 얘 차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게 1번 때문인지 2번 때문인지 3번 때문인지 모르잖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사후 검증이에요. 사후 검증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사후 검증을 제가 아까 막 많이 눌렀잖아요. 많이 눌렀는데 하나씩 볼게요. 터키 셰프의 본페로니가 있으면 좀 터키부터 볼게요. 1과 2를 비교했을 때 유의하고 1과 3을 비교했을 때 유의해요. 그러니까 1도 유의하고 2도 유의하고 다 유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2와 3도 유의해요. 대부분 검증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터키를 하든 셰프를 하든 본페로니를 하든 무슨 검증을 통하든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유의하게 나왔으니 1과 2도 1과 3도 그리고 2와 3도 1과
2도, 2와 3도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바뀌면 무조건 건강을 아예 안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안 좋은 사람과 보통인 사람과 좋은 사람, 이 모든 차이가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후 검증은 이렇게 나온 거고, 예, 아까 전에 이 분산 분석에서 제가 이거를 막 클릭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후 분석 나가면 등분산을 가장하지 않았을 때 요런 거를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러분 아셔도 몰라도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여기서 등분산 검증이 소득에서는 삶의 만족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소득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덩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봅니다. 덩컨씨보다 이렇게 몇 개를 보시면 얘를 보는 거죠. 얘를 봤을 때도 여전히 다 유의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소득 같은 경우에도 레벨의 등분산을 안 따른다 하시더라도 이 사후 검증에서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쭉 보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 될 거는 없고, 덩컨씨는 아니고 다 유효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론 분산 분석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예, 여러분 예전에 기억을 떠올리시면 자료 분석을 할 때 이런 걸 했다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걸 해볼까? 일반 선형을 해서 일반형으로 가볼게요. 자, 종속 변수를 이제 여기 때는 하나만 이제 넣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여러 개 넣을 수 있지만, 자, 이제 삶의 만족부터 먼저 합시다. 삶의 만족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고정요인, 별량요인, 공별량인데, 이 공별량 요인에 들어가는 건 앙코바 나중에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시간에 안 합니다. 예, 별량 요인도 이게 이제 리피트 매저인가? 그거 할 때 쓰는 거라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안오버 할 때는 팩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통제에 넣는 거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종 요인에서 독립변수 우리가 3집단 할 거니까 뭐 넣는다, 3집단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이게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봅시다. 모형에서 완전 모형 나오고, 대비, 도표, 이게 나중에 이별량 할 때 뭐 할 건데, 좀 넘어갈게요. 똑같이 사후 분석에서 뭐 할 거다. 본페로니, 터키, 10회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EM평균, 추정평균, 이건 나도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저장 눌러서 이거 클릭해서 하시면 이런 쿡이나 이런 거에 그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고, 모르시면 나중에 책이나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굳이 지금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옵션 가서 동물성 검정도 있고, 여기 보시면 효과 크기 있어요. 요거 좀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기술 통계량 이런 거 정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할까? 저도 모르는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주로 쓰는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논문에 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왜 그러지? 제가 뭐를 잘못했을까요? 베리베리 잘못했다기보다는, 잠시만요. 이거 좀 껐다 켰다가 올게요. 네, 제가 갑자기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스페이스에 종종 어떤 메커니즘이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어떤 프로그램이 안 되거나 안 되는데, 제가 뭐가 안 되는지 한참 찾다가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3집단 놔두고 사후 분석 똑같이 하고 이 옵션에 가서 동지성 검증을 누르니까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동지성 검증은 아까 그거 뭐지 다른 거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 기술 통계랑 효과만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동지성 검증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했죠. 아까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죠. 예, 여기서 동지성 검증했었으니까 여기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좀 SPSS 그러니까 사실 지금 25.0을 썼는데 25.0이 좀 삐리해요. 제가 SPSS 12.0부터 지금 쓰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12.0 지금까지 한 13개 정도를 제가 썼죠. 13개 썼던 것 중에 25.0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막 계속 오류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빨리 지금 25.0이 좀 딴 걸로 교체되지 않을까. 아마 한 달 뒤에만 26 버전 교체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25.0이 그 에러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안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 일별량 가서, 옵션에서 이거 빼고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이걸로 맞춰 놓은 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산성 검증이라 가지고 이걸 맞춰 나와서 이게 지금 걸리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계속 시작해 볼게요. 확인 누르면 자, 샘플 1004개 똑같이 개체간 효과성을 검증해 보니까 다 유의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집단에 요거를 이제 보시면 좋은데 제일 마지막으로 보실 요거만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모형해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유도가 2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이 3개니까 집단 간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3 빼기 1을 해서 자유도가 2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고정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에타 제곱, 이제 SPSS는 부분 에타 제곱이 나오고 다른 통계 패키지는 에타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1원, 그러니까 이게 이 1원 배치 분산이잖아요. 1A 아노바라고 부르죠, 우리가. 1A 아노바. 그러니까 그 변수가 지금 1개잖아요. 집단 1개잖아요. 집단 1개일 때는 부분 에타나 그냥 에타나 값이 같아요. 이게 이 부분 에타를 넣는 이유가 제가 그 예측인데 이게 이원 배치 분산 분석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이게 파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회귀 분석을 하게 될 때 변수를 한 개 넣는 것과 여러 개 넣는 게 되면 통제를 하잖아요. 통제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 에타 제곱이 일종의 이제 통제에서 걔의 어떤 한 요소만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잘 모르시겠죠. 막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분 에타 제곱을 넣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라고 SPSS 회사가 생각해서 막 넣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패키지에서는 에타 제곱하고 두 개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성에 대한 건데 제가 나중에 페이퍼를 하나 갖다 드릴 거예요. 제가 페이퍼를 괜찮은 거 이거였나? 여기에 있어요. 페이퍼를 제가 찾아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 효과성이라는 게 뭐냐면 상관관계 R스퀘어 같은 거예요. 여기 선생님께서 이게 잘 해주셨어요.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 덕분에 제가 편하게 아주 편하게 코엔 아마 이 코엔 연구를 보시면서 아마 코엔 맞겠지? 뭐나 많아? 있죠. 코엔 페이퍼겠죠. 코엔 페이퍼 1988년 페이퍼 보고 아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통계 영역의 효과성 크기,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펙트 사이즈 같은 걸로 측정을 해요. 이 페이퍼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운 받아 보시든가 간호학 연구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페이퍼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차이가 났어.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펙트 사이즈 이야기인데
t-테스트, 우리 동등포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d가, 이 d로 표시돼요. 요 d가 이렇게 나와요. 0.2냐, 0.5냐, 0.8이냐, 정말 크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대형 표본도 나왔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배치 문상 보면, 이게 쭉쭉쭉 보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 F가 1이냐, 2.5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에서 0.10까지는 뭐 작다. 2.11에서 뭐 요 정도 사이즈는 뭐 미디엄 정도 사이즈다. 그 다음에 40이 되면 검정력이 뭐 크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이렇게 이펙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G파워 이렇게 이용해서 샘플 이런 거 구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해요. 이걸 깔았어요. G파워를 깔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G파워, 잠깐만요. G파워 사이트가, 잠시만요. 구글에다가 이게 G파워, G파워를 치면 뭐 사이트가 쭉 나와요. 뭐 이렇게 쭉쭉쭉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잘 모르는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G파워 이렇게 뜨죠. 이게 뭐 쭉쭉쭉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G파워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운이 받아져요. 클릭하시면 쭉 다운이 받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다운이 받아져요. 아까 제가 받아 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압축을 푸세요. G파워 쭉 푸시고, 여기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깔아집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알아서 깔아져요. 아시겠죠? 이 G파워를 깔아보세요. 그 제가 뭐 이거 올릴 때 이 혹시 모르니까 이 알집까지 이것까지 그냥 제가 같이 다 올려드릴게요. 아까 그 논문이랑. 깔고 나면 이게 이렇게 요런 거, 이 G파워라는 게 여기 깔릴 거예요. 저는 여기다 넣었는데, 이렇게 G파워를 깔면 이렇게 됩니다. G파워를 이렇게 깔면 이런 프로그램이 생성이 돼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G파워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G파워 한번 해보는,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 결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한번 G파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G파워 갖고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테스트 패밀리라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 아까 F 분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T 분포, F 분포, 카이스케어 분포, 이렇게 Z 분포는 이제 모집단 아는 거라서, 분포 아는 거라서 약간 별로 쓸데가 없고, F 분포를 누르면 딱 나오면 앙코바부터 쭉 나와요. 이거 전부 다 이펙트 사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좋죠. G파워가 굉장히, 저 석사 때부터 썼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써요. 여기 쭉 보면 원웨이 아노바 있죠. 픽스드 이펙트 원웨이 아노바 이렇게 있습니다. 쭉 클릭해 주시고, 자, 이펙트 사이즈 여기 앞에 커서를 대보면 이렇게 나와요. 0.10은 스몰, 아까 그 페이퍼에 똑같아요. 0.25 정도는 미디엄, 0.40 뭐 이상은 라지, 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 정도 돼야지 크고 미디엄 작다. 아까 제가 그 사이트에서 보면 참고 문헌 단어까지 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면 여기 어디냐, 이펙트 사이즈 참고 문헌은 안 돼 있나? G파워 레퍼런스 다 이게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 그쵸? 레퍼런스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이 쓰셔도 충분히 나중에 논문 쓰실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알파라는 게 뭐죠? 알파 에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5류죠. 1.5류가 뭐예요? 1.5류가
영가설이 맞아요. 참이에요. 이게 효과 없는 거예요. 효과 없는 거예요. 영가설. 근데 얘를 기각해버리는 거죠. 이게 오류예요. 이게 알파 오류. 그리고 이종 오류는 뭐다? 대립가설이 맞죠. 대립가설이 맞는데 이걸 채택을 못하는 오류죠. 이거 베타 오류.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종 오류는 영가설이 틀린 거예요. 영가설이 틀렸고 대립가설이 옳은데 얘를 그냥 채택해버리는 거예요. 틀렸는데 얘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대립가설을 채택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잡아내가지고 얘를 채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파워를 그 통계에서 파워를 말하는 건 1-베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립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오류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힘이에요. 이 검증력이라는 것은 효과를 찾아내는 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펙트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그 중간 미디엄, 우리가 미디엄을 한다고 가정하고 우리 5% 확률, 그 다음에 95, 1 이렇게 잡아 놓을 거예요. 물론 연구자들마다 이걸 뭐 0.80으로 이렇게 80으로 잡아 놓는 경우도 있고 90으로 잡아 놓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 검증력이 쉽게 말해서 이 0.95란 말은 검증력이 세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검증력이 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샘플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당연히 샘플 수가 많아져야지 검증력이 세져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10명이 있는 것과 100명이 있는 것과 1000명이 있을 때 뭐가 더 진실을 찾기 쉽겠어요? 평균에서. 맞죠? 사람이 많을수록 진실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당연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넘버 얼마예요? 그룹 넘버 넘버 오브 그룹스, 우리가 자유도가 2니까 그룹이 당연히 세 그룹이잖아요. 자유도 플러스 1이에요. 그럼 그룹은 몇 개다? 3그룹입니다. 3그룹.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놓고 calculating을 때리면 얼마가 나온다?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거죠. 토탈 샘플 사이즈 252. 이게 뭐다? 252명 정도를 해야지 최소한의 이 정도 수준을 네가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예요? 우리는 1004명이죠. 당연히 우리가 252명보다 훨씬 높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증력을 만약에 95를 안하고 80을 때린다. 159명 말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증력을 높여 놓을수록 샘플 사이즈는 키워 주셔야 돼요. 샘플 사이즈는 키워 주셔야 된다. 다시 때리면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집단이 만약에 집단이 뭐 한 100집단이다. 1000명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까지 갔을까? 101집단? 얼추 100집단이 한계였네요. 그리고 우리 연구에서는 이 샘플 갖고는 100집단을 갖고 있는 100집단 뭐 안 될 것 같죠? 전체 국가 수, 뭐 혹은 뭐 우리 전국에 있는 학교 수, 학교의 어떤 특정한 학교 수, 뭐 4년제 대학 뭐 이렇게 해서 100집단 나오겠죠. 그런 집단을 하려면 샘플 사이즈가 1000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쵸, 요런 의미예요. 검증력 이렇게 되었을 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포 알파와 베타 뭐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n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분포가 이렇게 예뻐지게 되죠. 이게 크리팅해도 그쵸, 원래 이런 게 F 분포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얼추 30만 되더라도 많이 좀 예뻐졌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한 50, 짜잔, 500, 짜잔. 어머, 좀 달라지네. 너무 커지고 한 300 정도 되려나? 300도 안 되는구나. 한 200? 이렇게 좀 나오네요. 예, 지파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좀 실험해보세요. 저도 한참 통계 공부 많이 하고 할 때는 지파워도 많이 쓰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제가 통계 공부를 많이 안 해요. 통계 연구를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은 통계 연구를 많이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요새 뭐 질적 연구라든지 뭐 실험 연구라든지 기타 다른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요거 안 하는데,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석사 논문 쓸 때는, 그때는 한창 통계할 때는 이런 지파워 많이 써가지고
크리티컬 F가 2.17이죠.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집단이냐? 우리 같은 집단은 3집단이니까 때리면 3.03, F가 3.03이 돼야 되는데 우리 F 값은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그 151일이죠.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유약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분석에 이제 그 두 개일 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한 개였고, 만약에 이게 성별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해봐요. 성별, 이렇게 성별을 이렇게 같이 넣어 볼게요. 성별을 같이 넣고, 그러면 이때, 다시 제가 화면 좀 바꿨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일별령 가서 이렇게 성별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잠깐 한번 돌려봤는데 모형에서 나중에 하자. 이렇게 수평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쵸?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까? 제가 설정하고 종속 변수, 그 다음에 건강, 성별, 고정요인 놓고, 그 다음에 도표에다가 이렇게 뭐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아까 기술 통계, 효과 크기 정도만 넣고 돌리겠습니다. 이게 오류 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평균이랑 쭉쭉쭉 뜨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모형 전체 값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 각 변수가 되게 궁금하잖아. 3집단 넣었을 때도 유예하고 더미도 유예해요. 당연히 아까 더미 t-테스트 할 때 유예했죠. 성별. 그리고 곱하기를 했던 거예요. 곱하기는 안 유예합니다. 즉 성별과 건강 간의 관계는 없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에타 제곱도 확실히 떨어지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두 변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타 크기가 없다는 말은 안 유의하다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아까 그 그래프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표한다고 도표를 수평축에서는 3집단 넣고 수직축에서는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건강일 1집단, 2집단, 3집단 넣었을 때 여성이 여기 있고 남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삶의 만족이 기본적으로 남성이 항상 이 세 집단에서 높아요. 그러니까 1이 건강하고 보통이고 안 좋잖아요. 아주 건강한 집단에서도 남성이, 아주 보통에서도 남성이 높고 여기서 남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상호작용이 이게 나왔다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막 겹칠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뭐 올라가든가 그래프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붉은색 그래프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는. 아시겠죠? 이걸 바꿔도 실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걸 바꿔버리고 역을 놔두고 이렇게 두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볼까요? 확인 누르면 결과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자, 해석은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이 항상 건강이 좋은 집단, 보통 집단, 안 좋은 집단에서도 다 높고 여성에 비해서도 항상 그 남성에 비해서 그 집단에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중에 뭐가 해석하기 쉬워요? 사실 이게 더 해석하기 더 쉽습니다. 그쵸? 말은 같아요. 남녀 있을 때 항상 건강 집단에 상관없이 이게 높다. 이것도 해석했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집단에 있을 때 항상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 보통 이 안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 해석하는 방식이. 물론 연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요게 더 쉽죠. 마찬가지로 이게 상호작용이 있었으면 당연히 뭐 이렇게 녹색 선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됐거나 뭐 이런 류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번 배치 분산이고 똑같이 G파워를 했을 때 G파워를 했을 때 제가 아노바 어딨냐 투웨이 아노바 믹스드 원에 이건가?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노바 리피트 아니고 픽스드 메인 임팩트 여기 인터랙션 이건가? 스페셜 이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룹 오브 넘버스가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게 헷갈려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넘버레이터라고 이게 그룹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몇 개 그룹이냐면 자유도가 여기 수정된 모형이 5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정된 모형이 5잖아요. 이게 5가 아니라 실제 그룹은 6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3집단 집단이 독립변수 하나의 수준이라고 해요. 이거 3집단이고요. 성별이잖아요. 성별은 얼마가 있어요? 남녀 두 개니까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럼 3 곱하기 1은 얼마예요? 6이죠. 6에 n-1이니까 5예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얼마다? 예, 6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6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얼마냐면 그 각각의 마이너스 1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3이잖아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2고 2잖아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에요. 곱하면 얼마죠? 2죠. 예. 3 곱하기 2에요. 아마 요것도 같은 공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당연히 2가 돼야 된다. 예요. 네. 요것만 조금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수정된 모형 전체 자유도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그룹이고, 마찬가지로 이 상관관계 인터랙션 만들 때 자유도를 그냥 그대로 주시면 돼요. 아니면 요 공식이에요. 전체 각각의 독립변수의 수준에서 마이너스 1에서 곱한 게 요겁니다. 칼큘레이팅 해주시면 토탈 샘플 사이즈나 251개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251개. 예,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도 오랜만에 G파워를 써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오늘 좀 길게 했는데 뭐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아요. 뭐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 뭐 이거 제가 아까 구하는 것 좀 봤고요. 저도 아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잠시 보고 왔어요. 뭐 저도 오랜만에 이걸 수업을 해가지고 한 3년? 4년 만에 했나? G파워 표본수 구하기 치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제 거 아니더라도 이거 보시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도 충분히 이거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 거 모르시면 이거 보고 인디펜던트 T고 마노바 아노바 여기도 있네요. G파워 아노바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고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짝 아직 제가 보진 않았어요. 한글 맞겠지? 네, 한글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G파워 상호법칙 아노바 마노바 리그레이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고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이상했다면 저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선생님 거 보시고도 이 파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그 파워 구하신 게 이 에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1. 뭐 더미는 0.0559 1.97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논문에서 나왔잖아요. 논문에서도 어디냐, 여기 보면 이런 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어디냐, 이거 갑자기 또 사라졌어. 아, 여기 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료에서 보는 게 하나는 그 각각의 변수가 1.97, 0.55니까 1.97이면 높죠. 0.55도 그러니까 다 라지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1.97이면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별보다는 건강이 훨씬 똑같이 유의하지만 훨씬 효과성,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즉 성별과 건강 중에는 그 삶의 만족에 있어서는 건강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예. 문득 갑자기 궁금해서 이것도 궁금해지네. 여기서 이거 빼고 소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왜냐면 별로 크게 안 크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삶의 만족에 있어서는 건강이 짱이라는 거예요. 노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네.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게 그 공분산, 그러니까 분산 분석 설명하고 통계 패키지 만든다고 해서 조금 어버버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아마 통계를 하지 이렇게 안 할 거고 설명 안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개념 설명하고 통계를 안 한다는 건 SPSS 안 연다는 건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개념 설명하고 패키지 어떻게 이런 설명 안 한다는 뜻입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이 자료 갖고 올리고 분산 분석하고 개념 설명하고 계속 그 할 건데 제가 이렇게 개념이 뭔지 뭐 누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영역에 대해서 T테스트, 아노바, 뭐 매저하고 코딩하고 이런 것은 집에 집에 계시지. 집에서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